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 내 상원 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는 영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영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배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영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는 공화당의 탐 카튼, 조시 하울리, 조니 언스트,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 등 상원 의원 6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영내 개발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중국군의 방어체계를 뚫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최근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영내 미사일 배치를 강조한 겁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런 무기들의 영구적이고 전진적인 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과 파트너들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방장관의 4가지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영내 조약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군 당국과 중국 견제 목적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한 논의 개시 여부와 영내 동맹국에 위치한 미군 시설의 미사일 등 무기 배치와 관련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보고하고 영내 무기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할 전략 마련에 관한 국무부와의 논의 상황, 그리고 영내 무기 배치가 미국의 국방 전략에 미칠 영향을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 등 영내 동맹국에 추가 미사일 배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의회의 영내 미사일 배치 촉구 서한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방위력 강화를 공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이 21일 본회의에서 최근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애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발의 일주일 만에 본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결의는 아베 전 총리가 미국의 여러 행정부에 걸쳐 양국 간 외교와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와 이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셰이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21일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가 주최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관련 웨비나에서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동기를 줄일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기 위해 NPT를 떠나는 것은 엄청난 조치일 것이고 미국은 그런 결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버질 그리피스 씨의 벌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암호화폐로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달리 $10만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강제로 회수당할 처지에 놓였는데 이번 사안은 미국 사법당국이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벌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19일 버질 그리피스 씨의 자산에 대한 양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최근 그리피스 씨의 계좌에서 67,818달러를 찾았다며 이를 벌금 10만 달러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였던 그리피스 씨는 2019년 4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그리피스 씨에게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문건에서 그리피스 씨가 벌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18일을 기준으로 이자 등을 합친 그의 벌금액은 10만 545달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리피스 씨가 어떤 이유에서 정해진 시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북한 방문과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장기화된 사법 절차로 인해 유망한 암호화폐 전문가인 그리피스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보석 조건이었던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 접근 금지 조치를 어겼다가 구치소로 옮겨졌었는데 당시 그리피스 씨가 변호사비를 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경제적 상황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주시해온 한 변호인은 VOA에 그리피스 씨는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검찰과 유죄 합의를 하는 대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지속했다며 이로 인한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리피스 씨가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룬 시점은 기소된 지 약 2년이 지난 2021년 9월입니다. 이때까지 검찰과 그리피스 씨가 주고받은 문건만 100건에 이르며 일부 문건은 수백 페이지에 달해 그리피스 씨에게 청구된 변호사 비용도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북한 남포 일대에 중국 선박이 잇따라 출현한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벨리즈 선적의 수치위 034535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11시 15분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 일대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수치위 034535는 길이 38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의 형태를 어선으로 안내했습니다. 벨리즈 깃발을 달았지만 수치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뒷번호만 달리한 다른 선박들이 대부분 중국 어선으로 운항 중인 점으로 미뤄볼 때 수치위 034535 역시 중국 어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과거 북한과 중국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입항 상황을 주목해 이번 사례 역시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비평화적인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이곳에서 현대화를 위한 건설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위성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직접 방문했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의 제임스 오버그 박사는 21일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면서 최근 해당 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은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위성사진에 포착된 구조물이 과거 로켓 엔진을 시험하기 위한 ICBM 재진입체 방열판 시험에 사용된 시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버그 박사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직접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현대화를 지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현대화를 통해 남극을 거쳐 미국 본토를 관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ICBM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서는 20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현대화를 위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60여 개 나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의원연맹이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총회를 갖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정보 유입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제의원연맹과 아시아 인권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국회 여당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BOA에 미국 의원들의 연대 강화를 위해 연맹 지도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총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임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와 북한군의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총회 첫 회의의 주제로 삼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